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으로 현재 직장 다니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때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으나 저를 두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파혼하자고 하길래 쿨하게 보내주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결혼 앞두고 그런 일을 겪었으니 힘들었는데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 남친은 저와 헤어지고 못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사람이 어디까지 찌질해질 수 있는지 아주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저는 그때 당시 28살이었는데 공기업에 입사 후 남들처럼 평범한 직장인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의사 남자친구를 두었던 친구가 저에게 소개팅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련아, 내일 약속 알지? 어, 너도 나오는 거지? 그게 나도 나가려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둘이 봐야 할 것 같아. 그래? 어색한데? 어차피 내가 나가도 인사만 시켜주고 빠질 건데 뭐. 그래, 알았어. 내일 만나보고 연락할게. 약속 당일 저는 옷도 깔끔하게 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혹시나 늦을까 싶어 일찍 나왔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더라고요. 10분 정도 남아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속 시간이 2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소개남이 나타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차가 막혀서요. 네, 괜찮아요. 뭐 드실래요? 저는 커피요. 미란 씨는요? 저도 커피 마시죠, 뭐. 앉아 계세요. 제가 주문하고 올게요. 아니에요. 같이 가요. 친구 소개로 만난 이 남자가 바로 저의 전 남친입니다. 첫 만남부터 늦어서 저는 괜히 나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약속을 어기거나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차만 마시고 헤어져야겠다 싶었죠. 제가 마실 커피까지 주문을 해온다기에 저도 일어나서 제 커피는 따로 계산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볼 사이도 아닌 것 같아서요. 늦어서 미안해요. 딱 20분 늦었네요? 네, 그렇네요. 차 마시고 영화 보러 가실래요? 제가 저녁에는 일이 있어서 차만 마시고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분당 어디 사세요? 분당 쪽에 사는 친구들이 많아서 자주 놀러 갔었거든요. 역 근처예요. 만나서 대화하는데 저와는 좀 맞지 않았습니다. 대화해보니 관심사도 달랐고요.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차를 마시고 일찍 헤어졌습니다. 언제 또 만나자는 약속도 하지 않았네요. 여보세요? 정희야, 만나고 왔어? 어. 근데 왜 벌써 헤어졌어? 저녁까지 안 먹고? 첫 만남인데 약속 시간도 늦고 내 스타일은 아니었어. 그래서 차는 마시고 헤어졌다. 그래? 잘 통할 줄 알았는데. 그러다 일주일이 지나서 전 남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미란 씨가 밀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날 만나고 문자 한 통 없어서요. 밀당이라뇨.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오해했네요. 혹시 한 번 더 만나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사람 한 번만 보고 어떻게 합니까? 몇 번 더 만나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건데. 처음에는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 전 남친으로부터 여러 번 연락이 와서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만나서 영 아니다 싶으면 다시는 연락 안 한다고 하더군요. 며칠 뒤 저희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저 오늘은 30분 먼저 와서 기다렸습니다. 저 놀랬잖아요. 제가 늦은 줄 알고. 아직 약속 시간 10분 전이에요. 미란 씨는 항상 일찍 다니시네요.
네, 저는 약속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 앞으로 늦을 일은 없을 거예요. 차 마시고 연극 어떠세요? 친구 녀석이 공연 보고 와서 재미있다고 권하더라고요. 네, 좋아요. 두 번째 만남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대화를 해보니 유머 감각도 있었고요. 그 이후로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주말에는 영화도 보고 당일치기로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특히 제주도는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저녁 늦은 비행기로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저나 전 남친 모두 계획대로 움직이는 스타일이라 정해진 시간 안에서 참 많은 것들을 하며 지냈네요. 전 남친은 의사다 보니 저보다 많이 바빴는데 그럼에도 시간이 될 때마다 연락을 했고 바빠서 못 만나는 날이면 영상통화라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전 남친을 상당히 좋게 보고 계셨는데 의사라는 직업도 물론 마음에 들어 하셨으나 저를 아껴주는 모습에 저희 만남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전 남친은 저보다 6살이 더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란아, 퇴근했어? 오빠. 이제 막 집에 도착. 오빤? 아직 병원이야. 고생이네. 저기 부모님이 너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어때? 집에 한번 안 올래? 1년을 꽉 채워 만났는데 저는 아직 20대였지만 전 남편은 30대가 훌쩍 넘었기에 결혼을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긴 시간은 아니었으나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에는 충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도 말씀드리고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인사 잘 드리고 와. 말이나 행동도 조심하고. 알았어. 걱정 마, 엄마. 잘하고 올게. 저는 돌아오는 주말 전 남친네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분당인 저희 집에서 대치동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는데 혹시 몰라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음식은 입에 맞았는지 모르겠네.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 이제 과일 먹자. 지민아, 저기 메론 좀 갖다 줘. 아, 왜 날 시켜? 어머, 그럼 누가 해? 손님도 왔는데 좀. 전 남친은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딱 봐도 철부지였습니다. 과일 하나 가져오라는 말에도 투덜대는데 평소 집에서 어땠을지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미란인 좋은 회사 다니네? 거기 들어가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공채 시험이 좀 어렵긴 했는데 운도 따라준 것 같아요. 어쩜 말하는 것도 예쁘고 볼수록 참하네. 그런데 지금이야 오빠라고 불러도 되지만 나중에는 호칭에 신경 써야 하는 거 알지? 네? 아, 네, 그럴게요. 아버님이 대기업 재직 중이라고 들었는데 미란이 왜 대기업에 안 갔는지 물어봐도 될까? 지금 다니는 회사에 들어가는 게 제 목표였어요. 해외 지사가 있어서 해외에 나갈 기회도 많아서요. 그랬구나. 목표가 확실해서 좋네. 잘 선택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맛있는 식사도 하고 과일도 먹고 대화도 괜찮았죠. 그런데 전 남친의 누나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생이 이제 전문의도 딸 텐데 취업을 해야 하는 건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어요. 누나, 그게 왜? 그런 얘기를 왜 해? 야, 난 말도 못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누나. 둘이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할 거야? 혼수는? 전 남친 부모님들도 가만히 있는데 누나라는 사람이 전 남친 취업 얘기부터 집까지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집은 오빠하고 같이 알아보려고요. 위치는 분당도 좋을 것 같지 않아? 나야 좋지. 분당이면 처가랑 너무 가깝잖아. 우리 집에서도 가까운데 뭘. 전 남친의 집인 대치동에서 저희 집 분당까지는 차로 2, 30분 거리인데 저렇게 말하니 짜증이 났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신혼노릇 하려나 싶더라고요.
분당 근처에 집을 얻는 건 반대라며 대놓고 말하는데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상관없었습니다. 회사와 거리가 너무 멀어지지만 않으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전남친 누나는 계속해서 질문을 했는데 선을 넘는 질문이 이어졌어요. 그럼 집은 미란이가 준비하는 거야? 혼수까지 다 하면 부담일 텐데 괜찮으려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상황에 전남친의 엄마나 아빠는 듣고도 가만히 있었는데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거기다 전남친도 자기 누나의 말에 별다른 대꾸 없이 알아서 할 거라고만 답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가족들이 내심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같은 날 무슨 집이니 혼수니 이런 얘기를 해. 부담되게. 오늘은 그냥 가볍게 식사만 하는 자리니까 부담 가지 말고 편히 있다가 가. 네. 그럼 언제 얘기해? 이렇게 만나는 날이 얼마나 된다고. 내 남사친 중에 의사인 애가 한 명 있는데 걔도 결혼할 때 집도 받고 차도 받았대. 거기다 개원도 당연히 해줬다고 하더라. 요즘 이게 기본이라는데 혹시 모를까 봐 내가 말해주는 거야. 의사랑 결혼하면 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뭐? 아니, 보통 다 그렇게 한다고. 의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 의사 되기만 해봐. 연봉 3, 4억 원 기본이고 경력 쌓이면 그 이상도 버는 게 의사인데. 일반 직장인 월급하고 비교가 돼? 누나,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해. 아까 먹은 음식이 체하는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누나라는 사람이 저렇게 나대면은 엄마나 아빠가 말리던가 그만하라고 해야지 가만히 듣고만 있는 모습도 어이가 없었고요. 그나마 전 남친이 그만하라는 말에 더는 말을 하지 않더군요. 서로 대화가 오가다 집에 갈 시간이 되어 일어났는데 전 남친의 엄마는 저에게 결혼 준비는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정해지면 나한테 전화 줘. 알았지? 내가 거기에 맞게 준비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전 남친 네 집으로 인사를 다녀온 뒤 집에 와서 부모님께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확실히 집을 해와라 이건 아니고 은근히 바라셨다 이거야? 내가 느끼기엔 그랬어. 그 누나라는 사람은 본인이 결혼하는 것도 아니면서 집이나 혼수 그런 얘긴 왜 한 거야? 의사 아들 줄 테니 돈 내놔라 이건가? 참나. 뭘 또 그렇게까지. 암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나올 때 어머님이 둘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셨거든. 그 누나는 아니었잖아. 집이며 차며 개헌까지 뭔 욕심이 그렇게나 많아? 차라리 똑같은 의사나 만나지. 이건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괜히 나중에 말 나올 것 같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서는 결혼 준비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집이나 혼수를 모두 해야 한다면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도 모아놓은 돈도 있고 거기다 집안 형편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의사와 결혼한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모든 걸 부담해야 한다는 건 그건 아니다 싶었죠. 제가 일부러 의사를 골라서 만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서로 좋아서 결혼하자고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 남친이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미란아, 점심은 먹었어? 그럼 벌써 1시 넘었는데. 우리 결혼 준비하는 거 아무 말이 없길래 엄마가 너한테 물어보래서 전화했어. 안 그래도 오빠랑 상의해야 하니까 얘기해야지 했는데 오빠네 집에서는 어떻게 하길 바라셔? 저번에 내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 오빠네 누나가 집이랑 혼수 해와야 한다고 했잖아. 아니야. 그거야 누나 생각이었지. 내가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럼 지금 얘기해봐. 오빠도 내가 집이랑 혼수 다 준비하길 바래? 난 아니야. 그런데 솔직히 주변에 결혼한 동기들이나 선배들 보면 처가에서 집이랑 혼수를 다 해주긴 하더라. 거기다 개원도 많이 해주고. 내 친구 중에서도 의사 남편 둔 친구 있어. 그런데 결혼할 때 집 해주고 개원까지 해줬다는데 지금 시댁보다 친정이 더 많이 간대. 해달라는 거 다 해줬으니 언제든 부르면 가야 하겠지. 오빠 그렇게 살고 싶어?
우리 그냥 서로 뭐 바라지 말고 능력껏 하자. 응? 그래야 양가에서 우리 터치 안 하실 거야.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아? 내가 의사 월급보다 많진 않아도 내 월급도 적지 않아. 오빠도 알잖아. 그래. 네 말 무슨 말인지 알았어.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서 하는 결혼은 바라지 않아. 그러니까 되는 대로 준비하자. 그래, 나도 그게 낫겠다 싶네. 그래서 둘이 얘기한 내용을 양가에서 알렸고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날짜가 내년이라서 집 알아보는 건 급하지 않았고 대신 사진 촬영을 먼저 알아봤어요. 전 남친이 먼저 날짜를 뺄 수 있다며 작가인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틀에 박힌 웨딩 사진은 별로라서 원하는 컨셉을 말했는데 그대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전 남친과 제주도로 여행 갔을 때가 너무 좋아서 제주를 배경으로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웨딩샵을 미리 예약해두고 근처에 숙소까지 알아본 뒤 준비해서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메이크업도 받고 드레스도 여러 벌 골라두고 사전에 준비해둔 부케도 받아보고 하니 점점 결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드레스는 총 4벌을 골랐는데 사진작가인 친구분이 좋은 장소 몇 군데를 알아봤다며 알아서 장소 찾고 사진까지 찍어주었습니다. 와, 사진 촬영 이거 보통 일 아니구나. 그치? 결혼한 친구들이 다 힘들다고 했는데 해보니 알겠다. 그래도 재밌지 않아? 맞아. 재밌긴 하다. 친구분은 장소에 어울리는 포즈도 직접 다 알려주었고 컨셉도 독특하니 좋았어요. 드레스에 턱시도 거기다 배낭을 맨 컨셉이 너무 마음에 들었네요. 이날 마침 날씨까지 완벽해서 사진도 다 잘 나온 것 같았어요. 숙소로 돌아와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는데 다 마음에 들어서 어떤 사진을 골라야 하나 고민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2박 동안 제주도에서 사진 찍고 올라왔는데 영화 포스터처럼 인쇄해서 결혼 날짜까지 하단에 적혀 있으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가족들도 사진 잘 나왔다며 이제 정말 결혼하는구나 하셨어요. 하지만 아직도 할 게 많았습니다. 웨딩홀 예약도 해야 하고 예물도 알아보고 또 집도 알아봐야 했죠. 저는 틈나는 대로 이것저것 알아보느라 바빴는데 전 남친은 병원 일로 바빠서 아무 준비도 못하고 계속 멈춰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바쁘다는 사람한테 재촉할 수도 없어서 저 혼자 여기저기 알아보고 나중에 전 남친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는 전 남친이었기에 평소 문자를 보내곤 했는데 시간이 되면 답장을 해주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청첩장 디자인을 여러 개 골라서 문자로 보내두었는데 그날 저녁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빠, 이제 끝난 거야? 너무 힘들다. 그래, 얼른 쉬어. 그런데 문자로 보낸 사진 뭐야? 그거 청첩장 디자인인데 내가 몇 개 골라봤어. 거기서 오빠 마음에 드는 거 있어? 별로면 다시 골라보자. 뭐 다 괜찮네. 네가 알아서 골라. 그래도 돼? 청첩장이 뭐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 저번에 제주도 가서 찍은 사진 말이야. 그게 왜? 집에서 별로 안 좋아하시네. 그래? 우리 집에서는 예쁘다고 하시던데. 어차피 본식 사진도 찍을 거라고 말씀드리지 그랬어. 얘기했어. 결혼 전에는 또 사진 찍는 거 있다고. 그런데 자꾸 이건 좀 아니라고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 그러네. 누나는 격떨어지게 이게 뭐냐고. 그런데 나도 사진을 자꾸 보니까 누나 말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나 이 사진 청첩장에 넣으려고 했는데 오빠도 좋다고 했잖아. 근데 좀 가벼워 보이기도 해. 드레스랑 턱시도 입고 배낭여행 들고 있는 게 좀 유치하지 않냐? 그래서 이건 쓰지 말자. 웨딩 스냅은 전 남친이 먼저 제안한 거였고 저도 좋다고 해서 찍으러 간 건데 갑자기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서도 다들 이상하다고 했다면서요. 결혼이라는 게 서로 양보도 많이 해야 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서 전 남친의 의견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마음에 안 든다는데 억지로 고집 피울 수도 없어서 함께 고른 사진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둘이 결혼 준비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가 끝났는데 전 남친은 뭔가 100%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툭 하면 엄마나 누나가 이랬다고 말하는 게 자꾸만 걸리더라고요. 거기다 전 남친 엄마로부터 전화도 자주 와서 자꾸만 말을 바꾸니 저희 집에서도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서로 마음 맞아서 결혼도 수월하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이게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결혼은 힘들 것 같았습니다. 이때부터 저와 전 남친 사이는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집에서도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느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아, 준비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 거야? 예물시계는 저번에 해줬고 반지도 보러 가야 되잖아. 오빠가 너무 바빠서 언제 시간 되는지 물어볼게. 그래, 병원 일이라는 게 바쁘지. 집은 예정대로 둘이 준비하는 게 맞는 거야? 오빠네 집에서도 별 얘기가 없는 거 보면 그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런데 오빠가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 집도 받고 처가에서 개원도 해줬다 이러더라고. 말로는 괜찮다 하면서도 바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그럼 아빠가 집은 해줄게. 대신 혼수를 준비하라고 하는 건 어때? 개원이야 둘이 결혼하면서 살면서 상황 보고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데 아직 결혼도 안 한 마당에 개원 약속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빠와 얘기를 나눠보니 그동안 불쾌해하셨던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도 어디 가서 빠지는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학을 나오고 공기업 입사해서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의사는 아무나 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도 정말 잘해야 하고 긴 과정을 거쳐서 시험에도 합격해야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빠도 집은 해주겠다 하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벼슬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해달라는 걸 다 해줘가면서 굳이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신나서 둘이 이것저것 같이 알아도 보고 스냅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예물시계 하나 사러 간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전 남친네 집에서도 답답했는지 저희 엄마에게 전화하셔서는 자꾸만 물어보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둘이 결혼 얘기는 오갔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둘이 상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으니 좀 더 기다려보는 건 어떠세요? 예, 둘이서 알아서 잘하겠죠. 그런데 애들이 알아서 잘하겠지만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보통은 의사랑 결혼하려면 여자 쪽에서 병원 개원까지 해주는 집이 참 많을 거예요. 이게 제가 꼭 바래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들 많이 하니까 한번 알아보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엄마, 오빠네 엄마가 전화하신 거야? 그런데 너 이 결혼 꼭 해야겠어? 어? 왜 그래, 엄마? 뭐라고 하셨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다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둘이 알아서 하게 두자더니 말은 알겠다면서 여자가 개원까지 해주는 집 많다고 그게 정말인지 나보고 직접 알아보랜다. 뭐? 아니 알아서 하래놓고 그에 따른다고 했으면서 왜 자꾸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도 그 전화를 받고 나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더 화가 났던 건 저희 집에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집안도 괜찮은데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라도 있는 건지 물어보더랍니다. 결혼 얘기가 나온 지 벌써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 집을 계약했다는 말도 없고 저희가 뭔가를 보내오는 것도 없으니
그런 것 같았어요. 선뜻 집을 해주겠다, 개원도 해주겠다 이런 말이 없으니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집 해간다고 한 적도 없는데 중간에서 전 남친이 말을 제대로 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부모님도 저도 이 결혼은 아니다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친을 만나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자 싶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바빠진 전 남친은 전화 연결도 쉽지 않았는데 며칠이 지나서야 제 전화를 받더군요. 오빠, 오늘 일 끝나고 좀 볼 수 있을까? 미련아.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은데 내일 모레는 어때? 오늘 언제 끝나는데? 오빠 얼굴 보기 너무 힘든 거 알아? 아무리 바빠도 전에는 틈틈이 전화도 하고 그러더니. 나 바쁜 거 너도 알잖아. 그리고 오늘은 저녁 9시는 넘어야 될 거야. 그래? 그럼 내가 그 시간에 오빠 병원 앞으로 갈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얘기를 결정지어야겠다 싶어서 전 남친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퇴근 후 전 남친 병원까지 갔고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 남친이 급하게 달려오더니 시간을 오래 못 비운다고 했습니다. 어쩌지? 나 금방 들어가 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안 된다고 했잖아. 나도 시간 많이 뺏으려고 온 거 아니야. 얼마 전에 오빠 엄마가 우리 집에 전화한 거 알고 있어? 그랬어? 그것까진 내가 몰라.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일이 아냐? 뭐라고 하셨는지 물어보지도 않네?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 개원에 집까지 해주는 여자가 많다고 하시면서 우리 보고 알아보래.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거기다 집안 형편도 괜찮으면서 선뜻 안 해주려는 이유가 있는지도 물어보셨고. 오빠 생각도 그래? 확실하게 말해줘. 전 남친은 짜증나는 듯 보였는데. 미란아, 부담 갖지 마. 나랑 엄마 생각은 달라. 정 안 되면 전세도 괜찮다니까? 그 말 진심이야? 그래. 그럼 내가 결혼 얘기 오가고 있는 상황에 거짓말하겠어? 진심이지. 그런데 당연히 집 사서 결혼하는 게 좋긴 하지만 사정이 안 되면 전세 알아봐도 괜찮아. 그러더니 전 남친은 빨리 들어가 봐야 한다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얘기는 하지 말자고 하며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알죠. 의사가 아무나 되는 거 아니라는 걸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병원인데 거기다 의사 시험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기에 전 남친이 대단하다고 생각은 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식구들이 전부 대놓고 바라니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적당한 선에서 요구를 했다면 모를까.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의사라는 조건으로 집이랑 개원비 받고 결혼하는 경우가 실제로 정말 많다는데 저는 반대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의사 남편이 생기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 남편은 자긴 엄마와 생각이 다르니까 둘이 알아서 하자고 하길래 전 남친만 믿고 집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전 남친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든 시간 냈던 사람이 바쁘다는 문자 한 통도 없었고 제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봤을 거고 문자도 보낸 거 확인했는데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뒤 저는 퇴근 후 무작정 전 남친의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갈까 고민하던 차에 병원 앞에 어떤 여자와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전 남친을 보게 되었죠. 딱 봐도 그냥 지인처럼 보이진 않았고 상당히 사이가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전 남친이 전화기를 보는 모습까지 다 지켜봤는데 바로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이 상황에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했을 때 받아서 무슨 상황인지 말만 했어도 제가 오해는 안 했을 텐데 말이죠.
길 건너에서 그 모습을 쭉 지켜보다가 여자가 차를 타고 떠나자 저는 바로 병원을 들어가려던 전 남친을 불러 세웠습니다. 오빠! 미란아, 연락도 없이 어떻게 왔어? 누구야? 아까 그 여자? 어? 그게 내가 아는 병원장님 딸이야. 내가 전화도 했는데 안 받더라? 언제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전화 오는지도 몰랐네. 몰랐다고? 내가 전화하는 거 알고 주머니에 넣는 거 다 봤는데? 미란아, 나 지금 병원 들어가 봐야 돼. 갑자기 찾아오면 내가 너랑 길게 얘기도 못하는 거 알잖아. 누군데? 저 여자 누구냐고. 혹시 새로 만나는 사람이야? 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지금 확실하게 말하고 가. 전 남친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길래 대충 눈치는 챘습니다. 내가 아는 병원장님 딸이야. 오빠 미쳤구나. 결혼 앞두고 여자 만나고 다닌 거네? 나는 가만히 있었어. 정말이야. 얼마 전에 세미나 갔다가 병원장님 만나서 인사하고 밥 한 끼 하다가 그 집 딸이라면서 인사만 했어. 그런데 오늘은 왜 만난 거야? 그때 나한테 다음에 보자고 하더라고. 우리 교수님하고 친한 분이 그 병원장인데 그 집 딸한테 단칼에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내 연락은 개무시하면서 몇 번 안 본 여자 연락은 잘도 받네? 야, 그게 아니잖아. 나 좋다는데 그럼 어떡하냐? 너랑 급이 다른 여자가 날 좋아한다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나만 이럴 것 같아? 남자들 100명 중 99명은 다 그럴걸? 뭐라고? 야, 너 이럴 거면 우리 그냥 파혼해. 파혼하자. 뭐 하나 결정된 것도 없는 마당에. 그리고 이거 받아. 전 남친은 제가 해준 시계를 풀더니 저에게 줬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기막혔지만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오케이 해버렸네요. 그리고 욕 한 바가지 해주고는 분이 풀리지 않아 발로 정강이까지 걷어차고 끼고 있던 커플링을 빼서 길바닥에 던지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는 차 안에서 꾹꾹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는데 그래도 1년을 만난 남자가 저런 식으로 헤어지자 하니 마음은 아팠습니다. 좋아했던 감정이 단번에 사라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눈이 부어있고 딱 봐도 울었던 게 보여서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야, 얼른 말 안 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라니까. 언니, 남친 때문이지? 맞아? 미영이 말 맞냐고. 저는 결국 다 얘기했습니다. 결혼도 안 할 건데 헤어진 건 말씀드려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 앞에서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다는 것도 다 말해버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물론 제 동생까지도 정말 기가 막혀 뭐 그런 집안이 다 있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결혼해서 이런 일 안 생긴 게 어디냐며 엄마는 괜찮다고 해주셨어요. 전 남친이 파혼하자고 정확히 말해서 저희 집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더는 그쪽 집안이랑 연락할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저는 마음 정리하는데 오래 걸릴 거라 생각했으나 생각보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에서 일하느라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엄마, 나왔어. 미란아, 지금 엄마 저기압이다. 왜? 무슨 일 있었어? 그 집에서 전화 왔어. 네 엄마한테. 무슨 소린가 싶어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엄마가 누워 계셨어요. 엄마 나왔어. 좀 일어나 봐. 엄마 온 거야? 아휴, 뭐 그런 집안이 다 있다니. 엄마 말해봐. 그 집에서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데? 그래도 결혼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인사는 하고 끝내야 하지 않냐면서 아까 낮에 그 집 엄마가 전화가 왔어. 그렇게 돼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나도 그렇다고 했지. 그런데 자기 아들이 병원장 딸 만나고 있고 지 아들도 좋다고 한다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헤어졌는데 그런 말을 왜 엄마한테 했대? 참,
그래서 엄마 속상해서 운 거야? 그게 속상한 게 아니라 그런 집이랑 엮였었단 그 사실이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엄마, 나 괜찮아. 그리고 차라리 잘 됐어. 그런 쓰레기를 결혼 전에 알았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앞으로 혹시나 그런 전화가 오면 끊어버려. 생각할수록 열받더라고요. 저는 물론 제 엄마한테도 상처를 줬다는 게 말이죠. 뭐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라고. 저랑 헤어지고 병원장 딸 만난다고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집에 찾아가서 한 소리 해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네요. 그날 이후 저는 회사에서 드디어 해외 지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준비를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파혼하고 나니 일이 더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았죠. 제가 너무나 바라던 일이라 여권도 갱신하고 국제운전 면허증도 신청했습니다. 출국 날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경찰서라면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네, 제가 최미란인데 무슨 일이세요? 경찰서에서 전화 올 일이 없을 텐데. 김우진 씨 아시죠? 좀 와보셔야겠는데요? 경찰한테 전화 받은 건 처음이라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전 남친이 잡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좀 와야겠다고 하길래 일단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유치장 안에 전 남친이 있더라고요. 저 아까 전화 받고 왔는데요. 최미란이요. 아, 네네. 저기 김우진 씨가 스토커 혐의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한테 연락하라고 했는데 그쪽 연락처를 주길래 전화드렸어요. 가족분 맞으시죠? 유치장 면회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에 저는 전남친 쪽으로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저를 보자마자 먼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미란아, 올 줄 알았어. 나 좀 빼줘, 어? 내가 우리 곧 결혼할 거라고 얘기했어. 다 끝났잖아. 파혼해달라고 해서 내가 알겠다고 했고. 그럼 끝 아니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게 오해가 좀 있었어. 스토커로 잡혀온 거라며? 누굴 스토커한 거야? 나 아무한테도 스토커 짓 한 적 없어. 그게 오해한 거야. 네가 말 좀 잘해줘라, 어? 경찰한테 듣기로는 어떤 여자가 전 남친을 스토커라며 신고했다고 했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잠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친은 계속해서 억울해했는데요. 그런데 왜 내 연락처를 알려준 거야? 가족 부르면 되잖아. 난 경찰서라고 해서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왔는데 나랑 엮인 일인 줄 알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네. 가지마, 미란아. 네 엄마한테 전화해. 아무 사이도 아닌 나한테 이러지 말고. 야, 어떻게 말해? 쪽팔리잖아. 우리 엄마가 병원장 딸 만난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아냐? 네가 스토커한 게 그 여자였어? 내가 병원 앞에서 본 그 여자? 병원장 딸? 너 좋아한다고 그랬다며. 혼자 착각한 거야? 저는 계속 제 이름을 부르는 전 남친을 뒤로하고 그대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저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경찰서에서도 그만 가보라고 하더군요. 경찰서를 나서는데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의사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닐 땐 언제고 상황이 이러니 헤어진 전 여친을 부르다니. 앞으로 의사가 되더라도 좋은 의사가 되기는 글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앞에서 병원장 딸로 보이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전 남친 이름이 나오길래 그쪽으로 갔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나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 혹시 김우진 씨 신고한 분이세요? 네, 그런데 아, 약혼자세요? 아니요, 파혼해서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런데 두 사람 결혼 생각하고 만난 거 아니었어요? 결혼이요? 저 만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아빠하고 친분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중에 밥 한 번 먹자고 예의상 한 말 가지고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고 제가 몇 번이나 만나는 사람 있다고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제가 튕기는 줄 알고는 더 그러더라고요.
아까도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길래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어이가 없네요. 그럼 두 분 알아서 잘 해결하세요. 병원장 딸이니 가족들이 경찰서에 총출동하면 볼만하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알아서 해결하겠지 싶어 그냥 집에 돌아왔습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 뭐 합니까? 지혜롭지가 못한데. 눈앞에 더 큰 게 있다고 그거 잡으려다 저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이게 저 인간하고의 인연이 제발 마지막이길 바랬습니다. 혹시나 싶어 전남친의 번호도 지웠고 차단해 두었고 톡도 삭제를 했습니다. 이제 회사는 안 나가도 되는 거야? 내일 모레 출국이라 회사 나오지 말고 준비하래. 못 빠진 건 없나 체크 잘해. 다 했어. 걱정 마. 그런데 그때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말씀하세요. 저, 안녕하셨어요? 누구? 어머,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저희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미란이가 제 번호를 차단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실례인 줄 알지만 전화 드렸습니다. 엄마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는데 입모양으로 전남친이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계속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전화를 받았죠. 야,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로 전화했어? 너랑 연락이 안 되니까 그렇지. 우리 가족한테 전화하지 마. 앞으로. 미안해. 사과하려고 전화한 거야. 사과 받을 것도 없고 연락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엄마 핸드폰에 전남친 번호를 차단시켰습니다. 이제 정말 이 관계가 끝나기를 너무나도 바랬는데 전남친은 아주 끈질겼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집 앞으로 또 찾아왔더라고요. 언니! 왔냐? 일찍 좀 다녀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밖에 언니 남친 와 있어. 뭐? 무슨 남친? 야, 김우진 걔? 어, 언니 좀 불러줄래? 이러는데 일단 알았다고 하고 들어왔거든? 됐어. 안 나가면 그만이야. 기다리다 가겠지 뭐. 그런데 결국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시던 아빠가 집 앞에 서 있는 전 남친을 보고 저 대신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빠의 전화를 받고 나갔는데 그 여자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제가 정말 잠깐 돌았었나 봐요. 그 여자가 저를 헷갈리게 하는 통에 착각한 거였어요. 정말이에요. 결혼할 여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가 관심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나? 응? 네, 잘못했죠. 그건 진짜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회 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미란이밖에 없습니다. 미란아, 나와줬구나. 아빠, 이제 들어가요. 저 인간이랑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미란아, 마지막으로 나랑 얘기 좀 하자, 어? 무슨 얘기가 그렇게나 많아? 파혼하자고 해서 해주는데 왜 자꾸 이러는 건데? 저는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더는 미련 같지 않을 것 같아서요. 야, 너는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가 생겼냐? 너는 나랑 헤어지지도 않고 딴 여자 만났어. 그래놓고 그런 말이 나와? 지금부터 우리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그리고 내 동생한테도 절대 연락하지 마.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도 마. 알았지? 너 왜 유치장에서 나 모른 척했어?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헛소리하지 마. 네가 나한테 했던 거 생각하면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의사라고 다 똑같은 의사인 줄 알아? 넌 의사 자격 없어. 상황에 따라서 가족도 버릴 인간이야. 내가 너랑 결혼식만 안 올렸지 결혼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딴 여자한테 눈 돌아가고 조건만 보고 나 버렸잖아. 넌 100번 1000번 할 말 없어. 그러니까 그 입 좀 다물고 꺼져. 그리고 저와 아빠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겠거니 싶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출국하면 되겠다 싶었네요. 그런데 한 번 더 전 남친을 마주쳐야 했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집을 나서는데 집 앞에 또 전 남친이 서 있더라고요.
옷을 보니 전날 그대로였는데 아마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공항까지 배웅해준다고 해서 다 같이 나왔는데 말도 섞기 싫어서 일부러 모른 척하고 피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저는 무시하고 아빠 차가 세워져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쪽으로 전력 질주를 해서 뛰어오더라고요. 미란아! 내가 부르는 거 안 들렸어? 뭐야? 왜 자꾸 이래? 볼일 다 끝났잖아. 너 이 캐리어 뭐야? 여행 가는 거야? 넌 알 거 없어. 너 어제 만나고 있던 그 남자 누구야? 혹시 나처럼 의사야? 참. 저는 그 말에 헛웃음이 나왔는데요. 출근 시간인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병원 안 가? 나 취업 못했어. 그거 안 됐네. 내가 좀 바빠서 그러는데 이거 좀 놓을래? 개원 안 해줘도 돼.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 거니까 우리 둘이 알아서 한다고 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만나자. 어? 내가 더 잘해줄게. 너 나랑 결혼하면 회사 안 다니고 놀면서 살아도 돼. 야, 이 미친놈아! 네가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고 만나자고 하면 만나는 거 되는 거니? 정신 좀 차려. 그렇게 남들보다 공부 잘해서 의사 되면 뭐해? 이렇게 사람 구실도 못하는데. 내가 너 번호 차단했는데 혹시라도 다른 번호로 나나 우리 가족한테 전화하면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 여자처럼 너 스토커로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스토커 얘기를 했더니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제 앞에서 찌질하게 구니까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한 대 때려주고 싶어서 팔을 들어 올렸더니 두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데 차마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요. 차 안에 있던 아빠까지 내리고 나니 전 남친은 뒤돌아서 갔는데 뒷모습조차 초라했네요. 저는 무사히 차에 타서 공항에 도착했고 가족들 배웅받으며 해외 지사로 갔습니다. 외국에 나와서 일하니 새로운 기분도 들고 영어 실력도 쭉쭉 늘고 너무 좋더라고요. 현재 저는 승진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3년 주기로 해외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있는데 회사 동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혼까지는 아직 이르긴 한데 같은 회사 다니며 같은 일을 하니 서로 통하는 것도 많고 인성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전 남친을 소개해 주었던 친구와는 종종 연락하며 지내는데 제가 출국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듣기로는 주변 병원 지인은 물론 병원장 집안에서도 한바탕 난리가 나는 바람에 취업도 안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기들까지 거의 다 알았을 테니 그런 개망신도 없었겠죠.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으니 취업이야 했겠지만 그런 인성으로 환자를 제대로 보기는 할까 싶습니다. 지금까지가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서로 사랑은 물론이고 신뢰 그리고 의리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조건이 100%가 되어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날 저의 선택에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좋은 인연을 만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